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과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이슈들을 법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 김경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에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예. 연예인들의 교통사고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얼마 전 인기 아이돌 그룹인 그 멤버가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연루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요새 이제 한류 때문에 아이돌 멤버들이 이제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사와 또 근처에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한 혐의로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강대성 씨를 불구속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택시가 양화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도로상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택시를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를 뒤따라가던 강대성 씨는 미처 이 오토바이 운전자나 또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고 택시에 후미를 충돌을 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대성 씨는 제한 속도가 60km인 양화대교를 약 80km 정도의 속도로 과속으로 달리다가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강대성 씨는 뭔가 덜컹하는 느낌이 있어서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이미 택시를 추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화면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택시기사와 강대성 씨 두 사람의 진술이 상당 정도 일치한다. 이걸 이제 경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강 씨가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경찰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강대성 씨 차량에 충격하기 이전에 그 전에 아마 다른 차에 충격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목격자인 택시기사의 진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택시기사의 말에 따르면 택시가 양화대교를 건너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에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뒤따라오던 강대성 씨 차량이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사를 역과하고 자신의 차를 충격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교통사고의 사법처리 쟁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미 사고로 사망한 사람을 다시 치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차로 인해서 부상자를 사망하게 했는지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대성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할 그 시점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그때까지 여전히 살아 있었는데 강대성 씨 충격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사망하게 됐는지 이제 이것인데요. 만약에 전자라면 강대성 씨에게는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강대성 씨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사망하게 됐다면 강대성 씨는 사망 사고에 대한 어떤 공동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 씨가 과속 운전을 했고 또 이제 스키드 마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실 가능성을 높다고 보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찰은 이제 도로교통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도로 주변에 CCTV를 이제 파악해서 오토바이 운전사의 이동 경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사고 현장에 스키드 마크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서 경찰은 강대성 씨가 브레이크를 그냥 밟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서 이런 처벌도 좀 달라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성 씨 차량 충격 이전에 오토바이 운전사가 사망했다면 강대성 씨는 이제 택시를 들이받은 물적 피해에 대한 어떤 이런 책임만 지면 되고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강대성 씨 차량 충격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사가 최종 사망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강대성 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어떤 사망에 따른 형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그런 부검 결과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에 이제 부검 의뢰가 됐었는데요.
이 부검에서는 먼저 피해자가 입은 치명상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이제 이게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사망자의 몸에 난 여러 개의 상처 중에서 어떤 것이 치명상이냐, 또 그 치명상이 1차, 2차 교통사고 중에서 어디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생겼느냐, 이것을 가리는 것이 이제 부검의 주안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강대성 씨 차량으로 충격할 당시에 돌아가신 피해자의 몸에 생활 반응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데요.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격에 대해서 살아있는 몸이 보이는 반응을 말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감시관의 얘기에 따르면 가령 똑같이 사람 몸이 칼에 찔린다 이랬을 경우에도 살아있는 몸이 찔리는 것과 죽은 어떤 육체가 찔리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 반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 부검의 가장 초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처럼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이제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평소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좀 조치 요령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현행법상 11가지의 이 중대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여부 또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11개 중대과실 사고는 절대 내서는 안 되는데, 그럼 무엇이 11개 중대과실 사고냐? 첫째 신호위반, 두 번째 중앙선 침범, 세 번째 과속인데 20km를 더 넘어서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가는 과속을 말합니다. 이런 과속 상태에서 운전, 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또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나 음주운전 중에 사고, 또 인도에 돌진해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또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버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안전구역 의무 위반 사고, 이런 경우에는 이 11가지의 중대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통사고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람이 고의건 과실이건 간에 실수로라도 누군가의 몸을 다치게 하면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교통사고라는 것은 그 고의가 아니라 정말 실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경우까지 굳이 형사처벌을 할 필요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일반 간단한 보통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내용이 아주 크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또는 뺑소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 11가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의 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뺑소니 사고, 즉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해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꼭 받게 되고요. 또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역시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제 11개의 교통사고의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딱 하나 이제 유의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음주운전 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음주운전 사고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뿐만이 아니라 마약, 또 대마초, 향정신성 의약품, 또 심지어는 아주 독한 감기약과 같이 이렇게 사람이 정신을 그냥 이렇게 놓게 만드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드는 약물을 섭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낸 경우도 음주운전 교통사고하고 똑같이 처리를 한다. 이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차량을 주차하실 때 우리가 인도에다가 차량을 주차하시는 수가 있는데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더러 또 인도에 올라가다가 사람을 다치는 사고가 내면 이거 역시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또 버스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승객들이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이 추락 방지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추락 방지 의무에 위반해서 사고가 냈을 경우에는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인적 사고나 이런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제 경미한 사고다 보면 그냥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3자 입회하에 받거나 또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부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진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후에, 그러니까 사고가 난 이후에 며칠 있다가라도 경찰서에 뒤늦게 사고 신고돼서 뺑소니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실제 사고에 있어서도 사고 직후에는 사람이 긴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속에 내상이 있더라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긴장이 풀리고 조금 있다 보면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몸이 아프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직후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꼭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 본인이 다친 데가 없는지 속에 내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 교통사고 시 이런 대체 요령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차량만 조금 이런 파손이 됐을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사람이 이제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시내 중심가와 같이 교통 흐름에 이제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교통 정리를 위해서 경찰에게 신고하라라는 의무를 도로교통법이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각종 이제 보험회사에서 통보를 해주는 게 좋고, 특히 번호 불상의 차량이 자기 차량을 충돌하고 간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